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근육의 성장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성장 호르몬과 연결된 그 2차 호르몬이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IGF-1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해서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성장 인자다 해서 IGF-1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성장 호르몬과 IGF-1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성장 호르몬의 작용 또 IGF-1의 기능에 대해서 운동과 관련시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의 이러한 특수한 연결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위에 부분이 이제 시상하부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아래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뇌하수체죠. 근데 이제 뇌하수체는 앞부분, 뇌하수체 앞옆과 그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뒤옆, 후엽이라고도 그러죠. 이 뒷부분으로 이렇게 두 옆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시상 하부를 보면 신경 세포들이 쭉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보이죠. 즉, 이 신경 세포의 핵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축삭을 통해서 이동을 시켜서 이제 뇌하수체 후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뇌하수체 후엽의 말단에서 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관으로 직접 분비시켜서 이것이 이제 전신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이제 옥시톡신이라는 호르몬과 엔티다이루레틱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ADH 호르몬 이 두 가지는 뇌하수체에서 이런 후엽에서 이런 방식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대부분의 이제 더 많은 호르몬들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분비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경 세포체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역시 이제 축삭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되는데 이것은 이제 요 전엽까지 가지 않고 요 정도에서 위치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낸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호르몬을 시상하부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상하부 호르몬이 분비되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그물망 구조, 뇌하수체 문맥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포피지얼 포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포피지얼 포탈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세혈관을 통해서 결국 뇌하수체 전엽의 모세혈관 망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이 내분비 세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상하부 호르몬이 이것을 자극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 호르몬, 여기 이제 G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성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이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난포 자극 호르몬, 황체 호르몬, 또 요 ACTH라는 것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또 PRL, 요 프롤락틴 이런 호르몬들 여러 호르몬들이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분비시켜서 시스템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 구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분비되는 이러한 그 분비 방식을 신경 분비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시키는 특수한 신경 세포를 신경 분비 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이렇게 기능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바로 이 윗부분이 이제 시상 하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옆, 뇌하수체 뒤옆과 뇌하수체 앞옆으로 나눠지죠. 말씀드렸듯이 시상 하부에 이 세포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낸 호르몬 두 가지 호르몬이죠. 옥시톡신과 항이뇨 호르몬은 바로 이 뇌하수체 뒤옆에서 바로 이렇게 말단에서 분비하면 혈관계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이제 이렇게 분비되지만 바로 여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을 포함하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분비된다. 특히 여기 이제 세포체들은 시상하부의 궁상액, 아큐레이트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요 부분에 세포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호르몬을 만드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호르몬은 여기 이를테면 방출 호르몬 또는 억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을 방출하는 자극하는 그런 호르몬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분비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시상 하부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그로스 호르몬 릴리싱 호르몬 즉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하수체 문맥계라고 하는 특수한 혈관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혈관 그물망을 통해서 뇌하수체 압엽에 있는 내분비 세포에 자극되는 것이죠. 내분비세를 자극을 함으로써 이 내분비 세포에서는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호르몬 이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방출 인자의 자극을 받았으니까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만약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 방출 호르몬을 분비한다면은 이 내분비 세포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요. 여기서 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한다면 이 내분비 세포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뇌하수체 압엽에 있는 내분비 세포는 결국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비 방식, 즉 그 신경 분비를 자극시키는, 즉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론 이제 가장 강력한 그 자극제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심폐 전신 지구성 운동 역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또한 이제 저항 운동도 아주 강한 성장 호르몬의 자극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져도 이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르기닌 같은 것이 가장 이제 이러한 성장 호르몬 분비 자극 효과가 크다. 뭐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이 혈액 중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면 이 궁상액을 자극을 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저혈당 상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한 그 반응으로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다시 촉진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제 혈중 지방산 농도가 떨어지더라도 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리폴라이시스 즉 그 지방 조직에서 지질 동원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혈중 지방산 농도가 떨어져도 이거 역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저산소 상태, 즉 하이폭시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촉진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대에 올라가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일시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저산소 조건에 의해서 혈액 중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것이 성장 호르몬 분비를 더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수면도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잠에 들고 나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수면, 이것을 non-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는 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은 일주기 리듬,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즉 그 하루 중에 한 7번이나 8번 정도 한 3시간 정도 이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꺼번에 이렇게 서지한다 이거죠. 한꺼번에 파동치듯이 분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것을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하죠. 자, 운동을 할 때 이런 달리기와 같은 심폐지구성 운동을 수행을 할 때 혈액 중에 성장 호르몬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성장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시점에서 0이라고 써 있는 이 시점에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타임 렉이 있다. 즉 좀 성장 호르몬은 지연되어서 분비되는 그런 양상을 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 호르몬이 쭉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다시 이런 양상으로 감소하는데 그 반감기는 지금 하프 라이프라고 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반감기는 약 뭐 연구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한 17분에서 45분 정도 이 정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시간 동안에 뭐 이제 조직의 어떤 성장 호르몬의 작용이 조직의 성장, 즉 단백질을 합성한다든가 또 지질을 동원한다든가 또 간에서 당 신생을 촉진한다는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수면이 그 성장 호르몬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요 그림은 이전에 그 수면 잠을 잘 자면 살이 왜 빠지는지에 대한 제 강의 중에 좀 설명한 드림 슬라이드인데요. 밤 12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넌 렘수면과 렘수면이 번갈아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 이런 그 수면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이넌 렘수면 처음 잠에 들고 나서 약 1시간 이내 이 정도의 수면 중에 이 수면에 이제 주로 넌 렘 수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수면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높은 상태를 보이게 된다. 이 점은 뭐 많은 이제 그 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부분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 수면과 관계가 있고 또한 이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파동을 치면서 이렇게 분비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운동과 관련을 해서 성장 호르몬과 또 IGF-1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상 하부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요 뇌하수체 그 아비업으로 이렇게 분비되는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릴리싱 호르몬, 성장 호르몬 릴리싱 팩터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뇌하수체 앞부분에 있는 내분비 세포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내분비 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혈관으로 분비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은 인체의 여러 이제 조직 세포로 보내져서 작용하게 되는데 특히 이 슬라이드에서는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간으로 성장 호르몬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 간 세포에 있는 수용체, 이 수용체와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간 세포 내에서 일련의 신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생리적 작용을 활성화시키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잭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효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단백질이 잭이라는 것은 저이너스 여기서 보시면 저이너스 카이네이스라고 돼 있죠. 이 이제 효소가 이제 요 하는 작용이 요 수용체, 이 수용체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수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요 세포막의 안쪽 부분을 이 수용체를 갖다가 인산화시키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JAK가 즉 잭이 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이너스 카이네이스가 요 특별한 아미노산 부분을 인산화시키면 즉 인을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인산화시켜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바로 또 하나의 중요한 전사인자라고 할 수 있는 스탯이라고 하는 요 효소, 이 단백질을 어트랙트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즉, 이 스테트가 잭에 의해서 이 인산화가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것이 이제 이 스테트가 핵 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핵 내로 들어가서 DNA의 아주 특별한 유전자 시퀀스라고 할 수 있는 요 특별한 부분에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사를 시작시키는 것이죠. 전사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메신저 RNA죠. 자, 이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면은 이 메신저 RNA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에 라이보솜 또는 리보솜에 가서 단백질 합성이 이제 트랜슬레이션 단백질의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단백질은 이제 다시 내보내는 혈액중으로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이것이 IGF-1이라고 하는 호르몬인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잭과 스테트를 통한 이러한 일종의 그 신호 경로는 세포 밖과 세포 안쪽의 그 뭐랄까요, 어떤 신호 전달을 통해서 이 세포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면역 과정이나 세포의 디비전, 분할이죠. 그다음에 세포의 죽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관련된 그런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신호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잭 스텟 신호 경로, 시그널 패스웨이를 통해서 결국 이 IGF-1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만들어진 IGF-1은 이 인체의 여러 조직 세포로 가지만 여기 경우에 바로 이제 근세포로 가는 것이죠. 근육세포로 가서 근육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IGF-1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이제 신호경로 mTOR를 거쳐서 특정한 단백질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런 그 전사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만들어진 특별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역시 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유입시키는 특별한 아미노산 게이트가 세포막에 존재하는데, 이러한 아미노산 게이트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다 이제 인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인산화를 시켜서 이 게이트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바로 이런 경로를,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성장 호르몬이 말씀드렸듯이 간으로 가서 잭 스텟 시그널 패스웨이를 거쳐서 신호 경로를 거쳐서 결국 IGF-1을 생성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IGF-1은 이렇게 그 근육세포 내에서 아미노산 게이트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죠. 한편 이제 이 그로스 호르몬은 바로 이제 이 게이트를 오픈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혈액 중에 아미노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성장 호르몬이 결국 이 아미노산 게이트를 열어서 아미노산이 세포 내로 잘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장 호르몬이 또 하나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세포 내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역시 이제 특별한 그 전사 과정을 통해서 이 아미노산들이 서로 이제 링크되는 그런 그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미노산이 서로 본드, 결합을 일으켜서 결국 프로테인 신서시스, 단백질 합성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런 단백질 합성은 상당히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단백질 합성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오신, 미오신이라고 그러죠. 또 액틴, 또 뭐 마이오피브릴, 즉 근원세사 같은 이런 그 수축성 단백질을 또 생성을 하고요. 또 트로포닌, 또 트로포미오신, 뭐 데스민,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근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짐으로써 근육의 근섬유의 굵기가 굵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 근육이 성장하게 되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이 그 성장 호르몬이 일으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장 호르몬은 또 하나의 대사적 작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방 조직 세포가 있는데요. 지방 조직 세포막에도 이러한 그 성장 호르몬 수용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성장 호르몬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결합에 의해서 지방세포 내에 신호 경로가 활성화되는데 특히 이제 HSL 호르몬 센시티브 리페이스라고 합니다. 호르몬 민감성 지방 분해 요소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이 세포 내에 저장되어 있는 트리그리서라이드 즉 중성 지방을 분해하는 즉 리폴라이시스라고 하는데 이 리폴리시스 과정을 통해서 즉 지질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 한 분자의 그리세롤과 이제 세 분자의 지방산으로 이루어진 게 중성지방 트리그리서라이드인데 이 지질 분해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방이 리폴라이시스에 의해서 이렇게 지질 분해가 일어나는 과정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세롤은 요 보시면은 간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느냐? 아까 잭스텟 이 과정을 통해서 IGF-1의 그 생산이 촉진되는 과정을 경로를 설명드렸는데요. 또 하나의 경로로서 이 글리세롤이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간세포에서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당 신생 과정 글리코니오제니시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새롭게 생성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시켜서 아까 그 저혈당 상태,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강력한 이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 호르몬은 떨어진 혈당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지질 분해를 촉진하는 것이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지질 분해가 촉진되어서 생성된 혈액적으로 나온 지방산은 근육의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보내지게 되어서 가급적 탄수화물의 이용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글리세롤은 이제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 포도당을 새롭게 만드는 당 신생 과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에서는 다시 이제 포도당을 혈액중으로 방출함으로써 혈당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가급적 이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이 스탯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특별한 전사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Protein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잭과 이 짝을 이루어서 세포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진 액티베이션 즉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전사를 촉진하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그림에서 이 IGF가 근육에 와서 근육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됨으로써 일련의 신호 과정이 이제 근단백질 합성이 촉진되는 신호 과정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을 간략화시켜서 보여준 그림 이전에도 요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 경로를 통해서 mTOR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 근단백질의 합성이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바로 이제 PKB 즉 이걸 AKT라고도 얘기하는데 세린 트레오닌 프로테인 카이네스라고 하는 또 중요한
그 효소의 키 엔자임에 의해서 또 mTOR에 의해서 중계되어서 근단백질 합성이 증가되는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